대표님, 혹시 지금 들고 계신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이게 바로 이제 키스톤에서 나온 니모닉 메탈 플레이트인데요. 꼭 키스톤에서 나온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메탈 플레이트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마치 명함 지갑처럼 슬라이딩해서 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딱 열면 12단어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홈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이제 다이얼들, 알파벳 다이얼들을 집어넣고 스크류 드라이버로 조여서 고정을 해놓는 방식이고, 그리고 뒤집으면 여기에는 이제 또 13번부터 24번 단어까지 총 24개 단어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철판이다. 그래서 제가 콜드 월렛을 쓰는 비트코인 셀프 커스터디를 하는 그런 비트코인러라면, 비트코인 투자자라면 지갑에서 만들어준 0단어 12개 또는 24개 조합을 어딘가에 적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보관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뭐 지갑이 유실이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다른 지갑에다가 비트코인을 복구하거나 또는 뭐 자연재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해서 도둑을 만날 수도 있고, 지갑을 털렸을 때 제가 여기 입력해 놓은 이 단어 12개 내지 24개 단어만 있으면 그 비트코인을, 지갑에 들어있는 비트코인을 그대로 복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보관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비트코인 비밀키를 그냥 외우면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외우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어딘가에 적어놓고 또는 보관해놓고 기록해놓는 게 나중에 제가 까먹을 때를 대비해서 해놓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항상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뭐 12개, 0단어 12개, 우리가 다 아는 단어들이에요. 뭐 페이스, 워터, 스윙, 뭐 이런 아주 쉬운 0단어들인데, 그래서 순서대로 외우면 되기 때문에 12개, 24개 내지 정도는 얼마든지 외울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 그래서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지갑에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건 아는데 그때 외워놨던 시드 구문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최악의 상황을 항상 우리가 상상을 해보고,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해놔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비를 해놓는 측면에서 어딘가에는 적어놓고 보관해놓는 게 좋다. 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제가 운명을 달리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혼자 살지 않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다면 제가 지갑에 넣어놓은 비트코인을 저희 가족들이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저만 외우고 있는 건 사실 너무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다가 철판이죠. 이런 튼튼한 곳에다가 입력을 해놓고 유실되거나 소실되거나 뭐 망가지거나 아니면 지워지거나 이런 가능성을 최소화한 상태로 저만 아는 곳에다가 탁 보관을 해놓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 비밀키는 지갑만 사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건가요? 네, 비트코인의 비밀키, 개인키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시크릿키, 이렇게 아무튼 제 비트코인 지갑이 만들어지면 그 지갑이 고유의 개인키, 비밀키, 시크릿키 요거를 생성을 해줍니다. 근데 요거를 BIP39라고 하는 약속된 규칙이 있어요. 그 0단어 2048개로 이루어진 하나의 0단어 리스트가 있는데, 요 0단어들 12개 내지 24개로 변환해주는 게 바로 시드 구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키는 아주 복잡한 16진수의 숫자, 긴 숫자입니다. 숫자와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요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단어로 치환을 하는 거고, 그 0단어만 12개 내지 24개 외우면 이제 되는 건데, 지갑이 만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랜덤 난수를 활용해서 지갑이 알아서 생성을 해주는 게 보통이고요. 만약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 지갑조차도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 지갑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들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능합니다. 이런 기능을 아예 제공하는 지갑들도 있어요. 콜드카드 같은 것들은 고급 메뉴로 지갑을, 개인키를 생성하기를 누르면, 선택을 하면, 그러면 이제 주사위를 이용해서 직접 주사위를 굴리잖아요. 그러면 랜덤으로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숫자대로 0단어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지갑사를 안 믿고 내가 직접 시드 구문을 생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다 입력을 하는 거죠. 지금 이 비밀키를 잘 보관해야 된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비밀키가 있다는 거는 곧 지갑이 우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혹시 이 지갑을 만들어두는 게 왜 중요할까요? 뭐 비트코인을 사는 거는 거래소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거래소는 지갑이 아닙니다. 거래소는 모든 사람들의 돈, 비트코인을 다 한 군데에다 모아놓고 통합 관리하거든요. 물론 거래소도 다 나름의 규칙이 있고 보안 규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관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라자루스 같은 해킹 그룹이 지속해서
국내 유명 대형 거래소들을 해킹을 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고 실제로 업비트, 빗썸 모두 해킹당하는 전력도 있고 물론 이 거래소들이 워낙에 이제 돈을 많이 벌어놔서 그렇게 해킹당한 금액들을 도의적 차원에서 다 고객들한테 물어줬지만 또 그러리란 법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법적인 보호장치라도 있으면 뭐 예금자 보호법 같은 게 있어서 뭐 1억 원 정도 되는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법적으로 물어줘야 된다. 이런 법적 보호장치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조차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거래소가 물어주겠지라는 믿음만 가지고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너무 위험한 비트코인 보관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냥 비트코인을 단타를 쳐서 빨리 돈을 벌고 나가는 그런 단기 투자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저처럼 장기적으로 저축하는 느낌으로 모아나가는 그래서 또 재산의 대부분을 비트코인에 보관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딘가 굉장히 안전한 곳에 안정적인 곳에다가 내 비트코인을 보관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콜드 월렛을 쓸 줄 알아야 되고 셀프 커스터디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그 미국 LA에서 대형 화재가 났잖아요. 보통 LA에 원래 산불이 많이 나긴 하는데 한 뭐 몇 헥타르 정도의 산만 태우고 끝났어요. 숲만 태우고. 근데 이번에는 퍼시픽 팰리세이드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뭐 손꼽히는 최대의 부촌에 있는 집들이 그냥 싹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말리부, 영화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말리부 해변. 수십억 원대 맨션들이 즐비한 그 해안도로로 쫙 멋있는 맨션들이 들어가 있는 거기가 그냥 불로 싹 타버렸어요. 만약에 거기에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 넣어놓고 그 시드 구문을 종이에 적어가지고 집에다 보관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싹 타버렸을 겁니다. 나무에다가 음각해놨어도 마찬가지고 뭐 어떻게 보관했던 책에다가 안에다가 써놨든 뭐 컴퓨터에다가 안에다 메모장으로 저장해놨든 모든 게 다 불로 그냥 다 싹 타버렸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메탈 플레이트를 가지고 여기다가 저장해 놓은 사람이 있었다면 괜찮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 지갑을 쓰는 거는 굉장히 이 개인적인 보안, 비트코인을 지키는 수단으로서 좋은데 또 잘 보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유실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순히 개인 지갑을 쓰는 법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메탈 플레이트 같은 곳에다가 시드 고문을 입력해서 보관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그런 취지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비트코인 지갑이라 그리고 이 비밀키를 보관하는 비밀키 지갑을 가지고 있으면 정수도 비트코인을 못 뺏어왔죠. 물론이죠. 이거는 뭐 사유 재산에 대한 어떤 그런 법이 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어디에 보관을 해 있던 가져갈 수 없는데 일단은 개인 지갑은 그냥 말 그대로 우리 집에 있는 금고에 내가 원하는 내 재산을 넣어놓고 비밀번호를 나만 알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력을 행사해서 가져가려고 하면 가져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은행에 넣어놨을 때 아니면은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보험 상품 같은 데다 돈을 넣어놨을 때는 정부 입장에서 진짜 가져가려고 마음먹은 정부라면 마음만 먹으면 그 은행, 보험사 아니면은 뭐 증권사 이런 데 전화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야, 이 고객 내가 지금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사람의 자산을 동결시켜야 되니까 협조해 라고 하면은 협조 안 할 재간이 없죠. 그런 회사들. 그러니까 그냥 뺏기는 거예요. 그런 거로부터 자유롭고 완전히 개인의 금융주권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에다가 금고 사가지고 넣어놓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이런 거는 다 그냥 부자들의 전유물이었죠. 그죠? 부자들은 지킬 것도 많고, 그러니까 잃을 게 많으니까 지킬 게 많은 거죠. 그리고 뭐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했더라도 그것들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합법과 불법의 그 교묘한 중간선을 타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가 다 이제 합법이 되기도 하고 불법이 되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고를 좋아하는 겁니다. 개인 금고. 집에다가도 놓고 은행에도 개인 금고 사가지고 보관해 놓기도 하고 이렇게 내 자산을 지키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우리 일반 서민들, 중산층들도 이제는 똑같이 할 수가 있는 세상이 온 겁니다. 바로 비트코인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이제는 물론 뭐 우리한테 큰 금액이라고 하는 그 부자들의 큰 금액에 비하면은 작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굉장히 소중한 돈이잖아요. 근데 그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은행에 또는 보험에 이렇게 넣어놓고 약간의 이자를 받아먹으면서 그게 더 안전하지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놔두는 것보다 그게 더 안전하지. 근데 이제는 그런 곳보다 은행이나 아니면 보험이나 뭐 금융상품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그러면서도 수익도 엄청 잘 챙길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저축 기술이 나타났다.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지갑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A라는 지갑도 있고 B라는 지갑도 있고 C라는 지갑도 있을 때 이 각각의 지갑별 비밀키가 각각 따로 존재하는 거 지갑도
그렇죠. 지갑을 하나 사시면 거기에는 고유의 개인 키가 만들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개인 키가 무조건 영원히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 개인 키를 새로 생성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 지갑 기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지갑 기계를 전원을 딱 켜면 처음에 개인 키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잘 적어 놓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곳에다 적어 놓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비트코인을 옮기면 그 비트코인 금고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는 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가 생기든 그게 털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다 이렇게 잘 열쇠를 입력을 해놨는데 친구들한테 자랑을 했다. 내가 막 예를 들어서 이거 봐라 하면서. 근데 그 친구들이 야 이거 너 다 보여 막 이러면서 12개 24개 단어를 받아 적은 다음에 저한테 협박을 해요. 나 네 개인 키 이제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털어가기 전에 돈 내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럴 때를 예방하기 위해서 개인 키를 바꿀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기에서 그냥 간단합니다. 비트코인을 잠깐 빼놨다가 다른 곳으로 개인 키를 새로 생성을 하면 돼요. 그리고 새로 생성한 개인 키를 이제 다시 여기다가 다시 분해한 다음에 입력을 하고 비트코인을 다시 여기다 옮겨 놓으면 또 나만 아는 금고가 생성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금고 비밀번호 털려도 다시 설정하면 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라는 A 지갑에서 만들어진 비밀키는 A 지갑을 열 수밖에 없는 건가요? 다른 지갑은 열 수 없나요? 네, A 지갑에서 만든 비밀키는 A 지갑만 열 수 있습니다. A 지갑과 A 지갑의 비밀키는 서로 필수 불가결한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개인 키입니다. A 지갑이 이제 이 기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A 지갑이라는 기계가 있고 여기에서 만든 A 지갑의 개인 키가 있으면 제가 만약에 A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이게 고장나서 전원이 안 들어오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A 지갑은 버려도 됩니다. A 지갑 기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A 지갑의 개인 키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갑을 새로 사면 돼요. A 지갑사에서 만든 지갑도 되고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B 지갑사, C 지갑사에서 만든 지갑을 새로 사서 그 지갑에다가 이 A 지갑의 개인 키에 들어있는 비트코인을 그대로 복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개인 키다.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보관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밀키 종류가 12단어, 24단어 이렇게 두 가지잖아. 네. 24단어는 외우기 어려워가지고 쓰기도 더 귀찮고 이제 12단어만 쓰고 있는데 그럼 계속 저는 12단어로만 비밀키를 만들어서 보았죠. 상관없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개인 키를 새로 생성할 때 내가 12단어로 할 거냐 24단어로 할 거냐를 선택하게 해줘요. 지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12단어를 먼저 선택을 해서 12단어를 여기다가 써놓고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있어요. 근데 좀 아쉬워. 12단어라고 하니까 왠지 털릴 것 같고 24단어보다 보안이 약할 것 같아. 물론 그럴 일이 없습니다. 내가 잘만 보관하고 외부에다 노출만 안 시키면 12단어도 털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바꾸고 싶다 하면 다시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24단어로 선택하고 그리고 다시 생성한 개인 키 그리고 그 개인 키에서 파생된 개인 키를 통해 만들어진 시드 구문을 여기다 입력하면 된다. 양면에다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그 수강생분들께서도 많이 물어봐 주셨던 부분인데 이 비트코인 셀프 커스터디를 해두다가 자녀한테 증여를 해주고 싶어요. 그럴 때 세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 세법상 가상자산은 지금 비과세잖아요. 가상자산 소득의 비과세입니다. 소득의 비과세라고 해서 증여나 상속도 다 비과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아니고 우리나라 세법상 뭐가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가면 다 상속으로 봐요. 무조건 증여 상속입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복권이 넘어가도 마찬가지고 뭐 상품권이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증여세는 반드시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어차피 내가 개인 키를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사서 그거를 개인 지갑으로 옮겨놓고 그 개인 지갑을 자녀에게 주든 아니면 내가 거래소에서 산 비트코인을 자녀 소유의 개인 지갑으로 직접 전송을 해주든 이런 것들이 증여다라고 정부에서 또는 국세청에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진신고죠, 결국. 만약에 나중에 증여를 했는데 증여세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의심받고 가산세를 내느니 그냥 미리 정당하게 사전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아주 그 바텀 라인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비트코인을 개인 집에 담았어요. 그거를 자녀한테 줘야겠다 하고 자녀한테 줬어요. 그러면 이거를 증여로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냥 증여세 발생 이벤트가 맞느냐? 이거는 아주 그레이 에리아입니다. 그거는 아주 더 확실한 어떤 증여에 대한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자녀가 그렇게 받은 개인 지갑을 잘 가지고 있다가 이제 내가 학급을 나이를 했어요.
그래서 학비를 내겠다며 개인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을 꺼내서 자기 이름으로 된 거래소 계정으로 전송을 한 다음에 자기 이름으로 된 거래소 계정에서 원화로 바꿨어요. 그럼 이건 확실하게 증여가 맞죠. 그죠? 부모가 부모 계정에서 산 비트코인을 결국 자녀 거래소 계정으로 옮긴 거잖아요. 개인 지갑을 거치긴 했지만 요거는 증여가 맞습니다. 그리고 증여 발생 이벤트가 발생했음에도 사전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금액이 크고 막 일부러 탈세 또는 절세 하려고 했던 정황이 보이고 이거는 국세청이 어떻게 판단하냐에 너무 주관적인 영역이긴 한데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뭐에서 뭐가 어디로 넘어갔다 그러면 이 즉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비트코인 비밀키 보관 지갑이 망치로 때려도 안 깨지고 불에도 안 타고 뭐 방수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를 잃어버려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못 찾게 되면 정말 못 찾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근본적으로는 이 지갑을 잘 옆에 두고 있고 뭐 어딘가 금고에 잘 두고 있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 개를 사서 지갑을 한 3개에서 5개 이렇게 여러 개를 사서 이 니모닉 철판도 3개, 5개를 같이 구매를 하시고 비트코인을 3개에서 5개의 지갑에다가 나눠서 분산 보관하는 방법을 많이 쓰십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하나를 다 집에 있는 호텔방 가면은 왜 이런 금고 있잖아요. 여권 같은 거 보관하라고 조그만 금고 그런 것들을 집에다가 사놓고 따로따로 보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귀찮으시다면 만약에 금고 사서 집에다가 놔두고 이러면 공간도 없고 그건 너무 귀찮다 그러시면은 여기 보면 여기 책장 보이시죠? 이게 굉장히 작잖아요. 그리고 얇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보관해도 사실 나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집을 저만 아는 공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히 저는 책장이 아주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데서 제가 이거를 넣어놨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책 한 권은 그냥 고릅니다. 예를 들어 밤하늘의 문을 연다. 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밤하늘에 떠있는 별 수만큼 많은 시드 구문이 있다. 그러면 나는 여기다가 비트코인을 보관한다. 약간 이렇게 유추가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책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또 꽂으면 돼요. 누가 알 거야 이러면. 나만 아는 거지.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넓은 공간에 집을 다 뒤져요. 굳이 여기를 이렇게 딱 보려고 할까요? 그리고 심지어 불이 나더라도 여기 있는 책들은 싹 다 타버리겠지만 또는 홍수가 납니다. 그러면은 물에 잠겨가지고 종이들은 다 뭐 눅눅해지겠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철판은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3개 또는 5개 정도의 니모닉 철판을 분산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보관하면 여기에도 하나 두고 그 다음에 또 나만 아는 공간이 집안에도 있겠죠. 뭐 주방 어딘가, 뭐 침대 밑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관을 해서 위험을, 리스크를 분산하는 게 가장 좋은 보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셀프 커스터디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해서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어요. 지난번 계엄 사태 때 업비트 거래소가 빗썸도 그랬지만 이제 서버가 먹통이 되면서 매매 체결이 안 되고 입출금이 안 되고 그리고 뭐 며칠 전에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업비트가 점검 공지가 나오면서 매매가 안 되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아침 7시, 8시. 근데 아무런 사전 공지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패닉에 빠졌었어요. 이렇게 거래소를 믿고 맡겼다가 등에 식은땀이 나는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셀프 커스터디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런 피해가 없지만 지금 미국 LA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낳은 그런 화재가 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촌 그 부자들이 사는 동네인데도 거기가 싹 다 타버렸어요. 만약에 이런 사태가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 집이 정말 다 타버린다. 이러면 정말 너무나도 남담한 낯질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드 구문을 그냥 셀프 커스터디 하는 건 좋은데 그때는 반드시 시드 구문을 머릿속이든 아니면 어딘가에든 보관을 해야 되고 그때 종이에 적어 놓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잘 연소되고 잘 물에 젖어서 없어지고 지워지고 이런 곳에다가 놔뒀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또 등에 식은땀이 나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에든 물에든 아니면은 뭐 압력에든 모든 것에 강한 철판으로 만들어진 니모닉 시드 구문 스틸 플레이트를 시중에서도 많이 팔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데다가 보관하는 게 굉장히 좋고 지금 이 밤하늘의 문을 열다 밤하늘의 별만큼 많은 시드 구문이 존재하는 책에다가 넣어놓은 이 철판을 딱 찾아서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다이얼을 여기다가 조합을 해서 넣고 스크류 드라이버로 조이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알파벳 모양이 음각된 도장을 줘요. 그래서 그 도장을
여기다가 놓고 망치로 두드려서 직접 음각을 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 두 가지 방식이 다 장단점이 있고 둘 다 튼튼합니다. 음각을 이제 망치를 두드려서 더 깊게 하면은 아무래도 불을 태워도 더 글자가 안 지워지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싼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송곳 같은 걸 줘요. 그래서 그냥 투명하게 맨질맨질한 철판 위에다가 송곳으로 내가 직접 음각을 이렇게 써서 새기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불로 태워보고 하는 실험을 하는 걸 봤는데 쉽게 글씨가 소실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그런 게 한 2만 원대 그리고 요런 게 한 4, 5만 원대 하는데 이왕 준비하는 거 안전하게 비트코인을 보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거라면 너무 아까워하지 말고 2만 원, 3만 원 더 쓰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요런 거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도장을 직접 여기다 놓고 음각하는 거 그런 것들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키스톤에서 나온 니모닉 철판 시드 문구 보관함입니다. 키스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비트코인 콜드 월렛으로 유명하죠. 우리나라 분들이 유난히 좋아하시는 이유는 에어갭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키스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콜드 월렛 회사에서 만든 니모닉 보관용 철판 메탈 플레이트. 이제 콜드 월렛을 쓸 때는 콜드 월렛을 처음 키자마자 주는 시드 고문을 잘 보관을 해야 됩니다. 보통은 종이에 적으시거나 아니면은 그걸 그대로 컴퓨터에 있는 메모장을 열어서 적고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종이에 적어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다 그렇게 안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키스톤에서 나온 메탈 플레이트 한번 구성품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상자를 열리라. 상자를 열면 이렇게 키스톤이라고 적혀 있는 스티커가 들어있고요. 저는 뭐 이거를 어딘가에 붙일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아서 판단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여기 사용법이 적혀 있는 매뉴얼, 아주 짧은 인스트럭션 가이드라고 하는 뭐 명함 크기의 종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쓰면 되는지 중국어와 그 다음에 영어가 같이 써 있는데요. 이 중국어는 제가 중국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읽어보면은 만다린 국경어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주 짧은 설명 A, B, C, D 4개로 되어 있는데 짧은 설명을 읽고 이거를 그대로 따라하면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따로 읽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긁을 수 있네요. 이게 약간 복권처럼 여기를 이렇게 긁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복권처럼 긁으면은 여기에 뭔가 그 레퍼럴 코드 같은 게 나오나 봅니다. 그래서 키스톤 홈페이지에 사서 아마 새로운 분에게 이 키스톤 사용해라 어릴 때 전파해 줄 때 이거를 쓰면 될 것 같죠? 여기 긁으면은 레퍼럴 코드가 나오고 이거를 다른 분들께 전달해 주면 그분이 이걸 입력하고 뭐 거기에서 이제 메탈 플레이트라던가 아니면은 키스톤 지갑을 사면 조금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뒷면에 Why only 4 letters? 그러니까 왜 4글자만 입력할 수 있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구성품을 또 보여드릴 텐데 메탈 플레이트에 이렇게 생긴 그 여기 알파벳이 하나하나 적혀 있습니다. M, N, O 이렇게 A, B, C, D, E, F, G 순서대로 알파벳이 적혀 있는 단축, 버튼 이런 것들이 아무튼 구성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장이 있죠. 이렇게 A, B, C, D 순으로 그래서 A 여러 개, B 여러 개, C 여러 개 이렇게 쫙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씩 똑 떼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똑 떨어지거든요. 약간 돌리면 이렇게 똑 떨어지면 이 정도 크기입니다. F죠? 네, F입니다. 페이스북에 약간 F랑 비슷하게 생긴 요거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떼어낸 다음에 여기 보이는 바로 이게 이제 메탈 플레이트 본체거든요. 여기에다가 집어 넣어서 저만의 시드 구문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이미 조립을 해놓은 거예요. 안에 이제 글자들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근데 아까 보여드린 왜 4글자밖에 없냐? 왜 4글자밖에 없냐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단어가 알파벳이 4개가 넘어가는 것도 많아요. 근데 여기에는 단어 하나당 4개밖에 알파벳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러면은 내가 시드 구문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뭔지 어떻게 기억하냐? 알파벳 4개밖에 못 집어넣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근데 괜찮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2048개의 영단어는 이미 인터넷에 다 공개돼 있어요. BIP39라고 하는 비트코인 임프루브먼트 프로포절, 비트코인 개선 제안 39번이라고 하는
어떤 약속된 규칙에 따라서 이미 2048개의 영단어는 1부터 2048번까지 다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랜덤으로 지갑, 저는 이제 주로 제이드를 많이 사용하려고 추천을 드리는데, 내가 사용하는 지갑이 만들어준 12개 또는 24개의 영단어 조합을 가지고 여기다 그대로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조합을 할 때 1번 단어 2번 단어 3번 단어 지갑에서 이렇게 다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골드월렛에서. 그러면은 1번 단어가 만약에 워터다. WATER 5글자잖아요. 그러면 WATE까지만 넣어도 어차피 WATE로 구성되어 있는 단어는 워터밖에 없으므로 워터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BIP39 홈페이지에 들어간 다음에 입력을 한 단어를 거기서 찾아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나오겠죠. WATE까지만 찾으면 워터가 나올 겁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스크류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고, 여기 약간 엄청나게 작은 크기의 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사가 여러 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저는 지금 여기 이미 조립을 해놨잖아요. 이 조립을 할 때 이 스크류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열립니다.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시드 구문을 12개 단어를 처음에 생성을 했다. 콜드월렛을 전원을 키면은 시드 구문을 생성하라고 해주잖아요. 그러면 12개를 생성했다. 그러면 12개만 여기다 넣으면 되고, 24개를 생성했다. 그러면은 뒤집으면 13부터 24까지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한번 이거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여기 스크류 드라이버로 열 수 있는 나사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이걸 다 돌려서 열면 됩니다. 네, 다 돌려놓을게요. 아주 쉽게 빠집니다. 남녀노소, 심지어 학교 가기 전에 아동도 누구나 쉽게 돌려서 열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나사 크기가 굉장히 작으니까 어디 돌리다가 떨어져서 잃어버리지 않게끔만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저처럼 넓은 테이블 위에서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나사 5개가 다 빠졌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그죠? 분리가 됐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단어를 여기다 조합을 해가지고 넣으면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이얼 버튼, 뭐라고 표현해도 좋은데, 이게 4개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공간이 좁아가지고. 13번째 단어가 FACE, face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F, 이건 제가 그냥 임의로 정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face라고 하는 게 반드시 13번째 단어가 아니라는 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갑에서 만들어주는 단어 그대로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A를 찾아볼까요? 네, 여기 있네요. A. 여기 넣고요. C 여기 있죠? 어렵지 않죠? 마지막 B. 네, 여기 있습니다. E. 공교롭게도 다 한 장에 요 알파벳 모음에 다 들어가 있네요. FACE. 네, 이렇게 넣고, 그러면 딱 찾았으니까 어떤 거는 이제 3글자짜리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잉크, INK. 잉크가 있다고 해봅시다. 잉크라는 단어가 있다 해봅시다. I. 다 알파벳은 참고로 소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I. N은 어디 있을까요? L, M, N 여기 있네요. N. 왜요? 날짜를 보이스. 그 다음에 마지막 K. 여기 있습니다. 넉넉하게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알파벳들이, 그러니까 모든 알파벳들이 다 숫자가 넉넉하게 있으니까 24자리 조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가 비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워드 프로세서로 치면은 왼쪽 정렬을 하시든 오른쪽 정렬을 하시든 아니면 중앙 정렬을 하시든 원하는 데다 고정시킨 다음에 이렇게, 저는 이제 왼쪽 정렬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러면 이제 한 자리 비지만 그냥 이대로 조립을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시 원위치 시켜서 딱 맞춘 다음에 이제 스크류 드라이버를 다시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일단 2단어만 13번과 14번에다가 입력을 해봤고요.
한번 뜯어볼까요? 이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좌측 정렬되어 있는 것도 잘 흔들리지 않죠? 근데 어떤 것들은 좀 움직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쪽 제가 미리 입력을 해놓은 이 6번 단어를 보세요. 가스잖아요. GAS 세 단어. 근데 이 안에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보죠? A가 막 왔다 갔다 하죠. 그래도 이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는 아니에요. 아무리 이렇게 흔들어도 빠지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중요한 거는 이걸 이제 어디다 보관하느냐입니다. 이거를 이제 저만 아는 장소에다가 잘 보관을 해야 뭐 도둑이 들거나 아니면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집에 불이 나거나 했을 때 제가 그 니모닉 스틸 보관함이 있는 곳으로 가서 안전하게 수취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그래서 나만 아는 장소에다가 또 잘 보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실험을 할 단계입니다. 아까 스튜디오 안에서 직접 2개의 단어를 이렇게 집어넣어 봤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시드 구문들도 12개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메탈 플레이트가 집에 보관돼 있다. 근데 집에 불이 났다. 그래서 불이 난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께 실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토치로 직접 가열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과연 여기 넣어놓은 단어들이 잘 버티는가 볼 거고, 그 다음에 지진이 나거나 아니면 집이 무너지거나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제가 넣어놓은 메탈 플레이트가 아주 심한 충격을 받는다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무시무시한 중국산 차이나 써 있습니다. 중국산 망치로 가열차게 두들겨 볼 생각입니다. 일단 먼저 불이 났을 때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께 직접 시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토치로 직접 뒤지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지만 괜찮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네, 뭐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재미없다. 아니 뭐 녹는 거라도 있어야 될 텐데. A few moments later. 자, 굉장히 뜨겁겠죠? 이걸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뒤집혔고요. 다시 한번 이쪽도 이제 태워 보겠습니다. 와, 이거 이 정도 불로는 아예 꿈쩍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아예 꿈쩍도 안 합니다. 끄름도 발생하지 않고 뭐 어디 타는 부분도 없고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꿈쩍도. 여기 조금 이제 가운데가 타기 시작하네요. 여기 가운데 부분이 끄름이 생기면서 지금 위로 살짝 뜨고 있습니다. 이제 자, 보이시죠? 이 가운데 부분이 좀 탔네요. 이제. 그리고 지금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지만 살짝 이렇게 위로 올라왔습니다. 떴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이대로 뒤집으면은 이 안에 넣어놨던 다이얼들이 다 떨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한번 망치로 두들겨서 과연 안정적으로 이 모양 변형이 전혀 없이 잘 들어있는 이 부분이 이 커다란 충격에도 과연 견딜 것이냐, 이거를 마지막으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해보겠습니다. 네.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이렇게 2개가 튀어나왔고요. 이쪽은 괜찮네요. 아직까지는. 네, 하나씩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사가 풀렸습니다. 드디어. 자, 이제 뒤집어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여기 나사 하나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단어들은 튀어나갔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이음새가 있는 부분, 이쪽은 나사들도 전혀 풀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망치로 여러 번 내려쳤음에도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잘 다이얼들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쪽은 이미 아까 심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 있는 다이얼도 튀어나갔는데, 대신에 요 13번 페이스, 이 단어는 아직까지 잘 붙어 있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불로 지지고 그 다음에 망치로 내려쳤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단어가 훨씬 더 많다. 여기 3개, 여기 하나, 나머지
여기 있는 거 9개, 그 다음에 여기 하나는 그대로 잘 붙어 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 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치진 않네요. 다치진 않습니다. 네, 이렇게 내구성 시험 맞춰봤고요. 제 생각에는 이 12개를 이쪽에는 다 채워놨기 때문에 오히려 내구성이 더 뛰어났던 것 같아요. 여기는 단어를 다 채워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개만 채워놓고 나머지는 비워놨기 때문에 공간이 떠 있잖아요. 그래서 불이랑 이 망치로 내려치는 거에 더 약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4개 단어를 차라리 다 빽빽하게 보관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글자 N을 한번 태워보겠습니다. 네, 뭐 글자는 전혀 흐려지거나 뭐 타거나 변형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한 1분 정도 태워보도록 할게요. 색깔이 약간 노랗게 변하긴 하는데 글자는 아직까지는 뚜렷합니다. 결국 글자가 흐려지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전혀 흐려지지 않고요. 연막 망치 보면은 이렇게 돌기가 돋아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망치에도 이 돌기가 있어가지고 이 돌기가 이제 여기다가 그대로 이렇게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잘 보이지 않네요. 그러니까 요 정도 돌기가 돋아 있는 망치로 내려치면은 알파벳이 흔들릴 수 있다, 없어질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네, 키스톤의 니모닉 스틸 보관함 메탈 플레이트, 가격은 49,000원입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고 한국에서 국내 배송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대놓고 이렇게 불로 태우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망치로 내려치지 않는 한 그래도 꽤 안정적으로 굉장히 잘 저의 시드 구문 니모닉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모든 건 뭐 완벽한 건 없죠. 다음에는 조금 더 뭐 비싸고 그 다음에 더 해외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제품들로 또 한번 리뷰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스톤 니모닉 스틸 보관함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